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어때 진행을 맡은 연합뉴스TV 아나운서 한보선 MC 뽀송입니다. 오늘 취업어때 목요일 코너는요. IT 개발자가 되기 위한 스텝 바이 스텝을 알려주는 유가리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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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지난 9월에 이어서 또다시 오늘 취업어때를 찾아주신 반가운 손님, 에런 맞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저는 쿠팡 웹 개발자 그리고 스타트업 테크니컬 리드 그다음에 현재는 아삭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에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희쌤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잘 지내셨나요? 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았습니다. 아, 그리고 또 스타일도 좀 변화가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가 앞머리를 좀 자르고 네. 머리도 좀 커트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더 귀여워지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희쌤과 또 에런과 함께하는 유가리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신입 개발자의 첫 직장 찾기 방법을 알아보아요. 네, 유가리 오늘은요. 신입 개발자의 첫 직장 찾기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우선 두 분의 첫 직장 이야기가 궁금해요. 먼저 가희쌤 첫 직장은 어디였어요? 그 요즘 그 이어북 만드는 그 포토 앱 유명하잖아요. 해보셨나요? 그 이어북이 뭐죠? 그 교포 스타일로 네, AI가 만들어주는 그 사진. 네. 아시죠? 네네. 네네. 네. 그런 포토 앱에서 저는 스타트업 첫 경험을 커리어를 쌓았는데요. 네. 일단 국내에서는 많이 유명하진 않았지만 해외에서 더 유명한 그런 스타트업에서 첫 경험을 쌓았습니다. 오, 그렇군요. 에로는 지난 시간도 저희가 다뤘지만 쿠팡이 첫 직장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쿠팡의 첫 직장이 된 이유가 원래는 박사가 되고 싶어서 석사를 하고 있었는데 석사 때 사용하는 이제 기술들은 좀 고리타분하고 좀 오래된 기술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현업에서 사용하는 기술들은 그것보다는 최신 기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최신 기술을 쓰고 싶다라는 이제 제 욕망을 좀 충족시키고자 빅테크 기업 중에 하나인 쿠팡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저의 첫 직장 생각이 좀 소록소록 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많은 취준생분들이 첫 직장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첫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 또한 그랬고요. 두 분은 어땠나요? 저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인지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사진 찍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사진을 찍히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네. 그 포토 앱을 굉장히 많이 썼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원했던 회사에 대한 제품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관심 있는 분야로 초점을 맞춰서 커리어를 많이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야에서 첫 직장을 할 수가 있다 이러면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요즘에 MZ세대는 워라밸과 연봉 이 둘 중에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의 경우에는 어땠나요? 저는 사실 회사를 고를 때 가장 첫 번째 보는 게 저도 MZ 세대이기 네. 때문에 연봉을 받습니다. 저가 있었을 때 연봉을 받던 이유는 사실 연봉을 본다 하면 돈을 너무 중요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당시에는 이제 전기, 화학, 기계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좀 더 고연봉을 받았고 컴공을 나온 사람들 좀 저연봉이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네. 약간 라떼 같긴 한데 그 시절에 저는 이제 개발자를 준비함에 있어서 당시에 플랫폼 기업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쿠팡이라든가 네이버, 카카오 등의 이제 기업들이 있었고, 근데 연봉이 낮은 기업과 연봉을 높게 쳐주는 기업이 좀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봉이 어떻게 보면은 개발자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쿠팡을 선택했고, 근데 쿠팡을 선택하게 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또 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케이스는 연봉뿐만 아니라 문화. 개발자들이 이제 좀 시니어 개발자들한테 보고 배울 수 있는 문화가 잘 되어 있는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시니어들이 잘 되어 있는가, 계시는가를 좀 많이 봤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본격적으로 신입 개발자들의 첫 직장 찾기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신입 개발자가 첫 직장을 찾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계속 아까부터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관심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커리어를 시작해서 커리어 패스를 이제 꾸려 나가면 이직을 또 하잖아요. 네. 그럼 이직자가 되면은 내가 신입 때 뭔가 순수했던 그런 관심과 열정보다는 좀 현실적인 요소들을 많이 고려하게 됩니다. 예런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연봉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조금 더 기술적인 성장을 뾰족하게 갈아야겠다. 라는 게 또 요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점점 뭔가 내 관심사보다는 현실적인 조건에 의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첫 커리어만큼은 그냥 좀 순수하게 내 마음의 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고 그런 산업이나 회사를 좀 둘러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에런 말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가을쌤은 이제 관심 분야를 좀 집중을 해라. 연봉보다는 관심 분야 말씀을 하셨는데 에런은 연봉을 선택했잖아요. 에런 생각은 어때요? 네, 맞아요. 저는 사실 네. 연봉을 가장 큰 가치로 보고 있긴 했지만요. 네. 지금은 이제 연봉보다는 저는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연봉이라고 하면 사실 높은 연봉을 가진 데는 대기업밖에 없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대기업에 다 갈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스타트업을 좀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스타트업 추천드리는 이유는 연봉보다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걸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자면 네. 하나는 기술적 성장과 그다음에 스톡 옵션을 연봉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대기업은 어떻게 보면은 1000개의 일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의 일을 사람들에게 시키는가 반면 스타트업은 이 장점이다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1000개의 일이 있다면 그 중에 100개의 일을 제가 해내야 되는 그만큼 업무 강도가 높은 거 아닌가요? 업무 강도 네. 높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배울 게 정말 많습니다. 네. 에런은 이제 스톡 옵션과 기술적인 성장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하신다면요? 그 회사가 정말 성장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네. 이거는 시장의 규모가 좀 커져 있는 그런 분야를 선택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회사의 성장성 지표로 볼 수 있는 것이 영업이익과 또 매출입니다. 근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잘 안 나오는 곳도 있고 아직은 좀 마이너스가 유지되고 있는 기업도 있을 텐데요. 네. 그렇다면 그냥 매출이 우상향하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더라도 매출이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하면은 그 회사는 성장성이 있다고 보고요. 제가 이렇게 계속 매출을 강조하는 이유에는요. 요즘에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빙하기를 거치면서 네. 투자를 받아도 그리고 기업 가치가 뭐 1조 넘어도 그 구조 조정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니콘 회사로 지정된 한 회사에서 요즘 얼마 전에 구조조정을 좀 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이제는 기업 가치나 투자액뿐만이 아니라 그 회사가 정말 매출을 내고 있는지 우상하고 있는지 네. 그거를 좀 유심 깊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그래서 매출이 우상향하는지를 보아라. 네. 이렇게 신입 개발자들이 첫 직장을 선택할 때 기준으로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에런은 지금 개발자를 육성하는 강사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 현장에서 신입 개발자들의 고민을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실제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우선은 현장 분위기가 최근에 또 취업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학생이 많이 가라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회사를 몇 명이 다 알지 못하다 보니까 대기업을 좀 위주로 많이 타깃하는 이제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 저 대기업을 썼는데 잘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 주시면 제가 스타트업을 추천드리거든요. 앞서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그러면 이제 후속으로 학생들이 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도대체 그럼 어떤 스타트업을 가야 되는가?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이 물어본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술에 민감한 직종이다 보니까 기술적인 성장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기술적 성장 관련해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어떤 스타트업을 고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 두 가지로 주거든요. 하나는 이제 내가 배움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 아까 제가 워라밸을 좀 망치더라도 배움이 있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배움이라는 것은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내가 배움을 가져갈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선임이 존재하는가 이고요. 두 네. 번째로는 이제 내가 복습을 하고 예습을 하고 선배한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는가. 그러니까 야근이 사실 많지 않은 곳을 저는 좀 선호하라고 해서 학생들한테 말을 하는 편입니다. 네. 자, 에런은요,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회사인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기준 또 있을까요? 네, 저는 두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저는 회사가
채용에 대해서 높은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2차 면접, 그러니까 임원 면접을 봤을 때 꼭 대표가 그 자리에 나오는지 저는 확인을 하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테크 기반의 회사에서 개발자를 되게 우리는 중요시 여긴다. 개발자들 들어오면 일하기 좋다라고 아무리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해도 대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을 정말 진중하게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가 면접 자리에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는 임원 면접에 대표까지 나와? 너무 까다롭게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표가 그만큼 사람의 진심이기 때문에 아주 촘촘한 그런 절차를 거쳐서 검증을 해서 뽑게 되면은 그렇게 뽑아도 좀 안 맞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뽑으면 오히려 정말 우리 회사 컬처핏이 맞지 않은 분들이 구성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대표가 사람을 중요시 여긴다, 채용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면접에 가서서 지원자가 두 눈으로 확인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내가 아직 서류를 지원하기 전이에요. 그때 좀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저는 대표의 뭔가 그런 PR적인 인터뷰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 진짜 생생한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찾아서 이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또 그리고 그 회사를 왜 선택했는지 그런 지원 동기까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네. 내가 실제로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내가 정말 성장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적합한 인재인지를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재직자 리뷰 사이트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 리뷰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사의 리뷰를 보면은 부정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갈 데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취준생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이직을 준비할 때 리뷰 사이트에 찾아보면은 지원을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이러다가 어디도 갈 수 없겠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까지 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 이제 취준생분들이 저한테 리뷰가 이 정도인데 가도 되냐라고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좀 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그 직군을 필터링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 리뷰 사이트에는 모든 직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케팅 직군, 개발 직군, 기획 직군이 다 그냥 다 나와 있으니까 네. 사실 내가 개발자로 들어가면은 그 개발팀만 괜찮으면 사실 되거든요. 내가 일하는 팀장, 내가 일하게 되는 사수만 괜찮으면 되니까 꼭 내가 지원하는 직군을 필터링 하셔서 네. 그 팀에 대한 리뷰만 좀 꼼꼼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저는 그 리뷰를 모두 다 100% 수용하거나 믿지 말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거는 하나하나 다 너무 예민하게 보지 않고 그 답변의 일관성을 좀 보는 겁니다. 어떤 A라는 회사는 뭐 연봉에 대한 이야기가 좀 부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 또 어떤 B라는 회사는 뭐 팀장이나 사수에 대한 안 좋은 평가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런 일관된 얘기들이 나한테 치명적인가를 좀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어느 정도 신입 개발자의 첫 직장 선택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재미있게 밸런스 게임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두 가지 조건을 말씀드릴 건데 선택을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신입 개발자의 첫 직장 찾기 밸런스 게임. 첫 번째, 연봉 1억 대 좋은 사수 10명. 두 분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에런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좋은 사수 10명. 좋은 사수 10명, 연봉 1억 포기하고 좋은 사수 10명. 네. 네. 아까 사실 연봉 얘기를 계속 하다가 지금 그러니까 좋은 사수 얘기를 의외네요. 네, 의외예요. 해서 웃기긴 한데요. 네. 그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개발자 직군에 있어서 물경력이라는 게 굉장히 치명적이고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경력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이게 거예요? 그렇게 좋은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네. 무엇이냐면 연차가 많이 찼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역량이 떨어진다거나 개발 잘 못하는 분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저 사람은 경력이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물경력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좋은 사수 10명이 중요하다. 네, 맞아. 그래서 좋은 사수 10명이 왜 중요하냐면 물경력이 되고 안 되고는 사실 자신이 어떤 역량이라던가 내가 배우고 싶은 거 호기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그거 알려줄 수 있는 저는 어떻게 보면 사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수 10명이라고 하면은 저는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10명의 내 가해 선생님이 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수들에게 내가 뭐 커피 한 잔이라든가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면서 배울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들 많이 잡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장 또 이것도 중요한 것인데 어쨌든 첫 직장이잖아요. 첫 직장인 만큼 결국에는 3년 동안 내가 뭐 최대 3년 동안은 커리어를 쌓고 그다음 이직을 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이직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내 역량도 중요하지만 한 3년 정도가 됐다라고 치면은 얼마나 이 사람이 팀과 잘 어울릴 수 있는가를 보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이제 체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또 면접이고 또 그중 또 다른 하나는 레퍼런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네, 참조한다는 이제 의미에서 레퍼런스라고 하는데요. 보통 래퍼 체크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아나운서 쪽에도 있나요? 이직을 또 아나운서도 많이 하니까요. 아, 말씀하시죠. 우와, 신기하네요. 우와, 새로운 사실. 저는 진짜 신기해요. 네. 사실 개발자 직군에만 있다 보니까 개발자 쪽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레퍼런스는 그래서 내가 그 전에 몸담았던 회사에 있는 동료나 선배들, 사수들한테 이제 저에 대한 걸 물어보고 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저를 채용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좋은 사수 10명이라면은 좋은 이야기 10개를 가져간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기술적 역량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이 사람을 채용할 것 같고 실제 현업에서도 그런 경향성이 좀 큽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가희쌤은 연봉 1억과 좋은 사수 10명 둘 중에 뭘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아무따 후자. 오! 좋은 사수 10명. 와. 네. 네. 저는 연봉 1억은 내가 노력만 하면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좋은 사람을 10명을 직장에서 만난다는 사실 3대가 덕을 쌓아야 얻을 수 있는 인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직장에서 좋은 분들을 만나면요. 나중에 이직하거나 혹은 내가 새로운 꿈에 도전할 때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는 경우를 종종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장기전으로 봤을 때 내가 좋은 사람 10명을 귀인을 내 인생에 만드는 것이 네. 아주 더 좋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하신 것 같아요. 연봉보다 좋은 사수가 있는 직장을 신입 개발자의 경우에는 첫 직장으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요. 신입 개발자들에게 이런 곳을 첫 직장으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추천해 주실 만한 회사가 있다고요. 사스 분야인데요. 좀 네. 생소하시죠? 병 아닌가요? 사스. 네. 우리 동년배인가요? 사스를 아는 거면 네. 우리 좀 대략 나오는데요, 나이가. 네. 사스는 그 병도 병이지만 그 소프트웨어 as a service라는 축약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 저희가 쓰는 모든 제품들이 사실 사스라고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후에 또 상세한 거는 이제 에러디 설명을 해주실 테지만 지금 이 시장의 규모를 보면요. 저희 스마트폰 쓰잖아요. 네. 스마트폰의 약 2배가 넘는 1,700조 원 규모의 지금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글로벌 시장의 그 경우고요. 그래서 미국 직원들은 1인당 약 300만 원 정도의 이 사스 제품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입을 채용하기보다는 이런 잘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제품들을 사서 좀 효율성을 높이는 추세로 점점 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신입분들이 너무 우리가 쓰는 서비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네카라 쿠베 말고 이런 사스, 좀 생소하지만 시장성이 되게 큰 이런 분야도 좀 눈을 돌려서 나의 첫 번째 커리어의 선택지로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래서 사스라는 거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에런도 동의하시나요? 네,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사실 사스라고 하면 제가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네네. 사스는 이제 클라우드로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원래는 저희가 옛날 같으면 프로그램을 쓴다, 서비스를 쓴다라고 하면 뭔가 다운로드를 받고 뭔가 썼을 텐데 요즘은 슬랙이라던가 노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다운로드를 받기도 하지만 외부로 직접 쓰기도 하잖아요. 클라우드라는 건 실제로 저희가 프로그램화된 어떤 실체가 존재한다기보다는 가상으로 존재하는 네트워크나 그런 자원 속에서 서비스가 만들어진 것을 제공한다. 라는 관점으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지메일, 네이버 클라우드 이런 것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슬랙이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쓰기도 하지만 회사에서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쓰는 앱들도 지금 보시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사스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가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회사에서는 실제 한 사람당 그 사스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쓰게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보면 연간 한 사람당 어떤 비용을 지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한 어떤 복지 혜택으로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직원들에게 많은 걸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정말 뭐 많은 것들이 대다수가 사스일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자, 그런데 신입 개발자들이 그렇다면 첫 직장으로 주목하면 좋을 사스 회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온라인 쇼핑을 해보셨으면은 다들 아시는 그 메신저일 텐데 채널톡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한 번쯤은 보셨죠? 네.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면 오른쪽 하단에 이런 메신저가 이렇게 뜨는데요. 네. 이 메신저가 CRM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만드는 채널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기업용 CRM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고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그냥 다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분야도 뭐 패션, 커머스, 비즈니스, 헬스, 뷰티, 교육, 뭐 라이프 스타일 등 크고 작은 회사에서 이 솔루션을 다 쓰고 있고요. 제가 아까 성장성을 좀 봤을 때 중요한 지표로 이제 매출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채널톡은 굉장히 우상향을 잘 그리고 있는 그런 성장성이 높은 회사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기업을 조사하면서 그 리뷰 플랫폼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평점이 무려 4.1이더라고요. 와.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리뷰들을 재직자분들이 달았냐 하고 좀 제가 보니까 일가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서는 대표분들에 대해서 칭찬이 엄청 많더라고요. 와. 근데 사실 스타트업에서 이렇게 대표가 재직자들에게 신뢰를 얻는 곳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대부분 그 반대의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점을 되게 높이 평가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여기서 재직하시는 개발자분들의 리뷰를 제가 좀 둘러보니까요. 이 제품이 사실상 되게 좋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본인이 속한 회사의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개발에 조금 더 중심을 두고 기술적인 향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재직자들의 이제 공통된 메시지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널 코퍼레이션 추천해 주셨고 에러는 어떤 회사 추천하시겠어요? 저는 사실 이제 머신러닝 기반의 에드테크 기업 몰로코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네. 아까 4.1점이라고 하셨는데 몰로코는 4.4점입니다. 와. 채널톡 대결. 민감한. 이게 에드테크랑 이제 빅데이터 등과 같은 IT 기술을 적용해서 광고를 적합한 타깃한테 노출하는 광고 기술을 이제 말하는데요. 네. 제가 사실 몰로코라고 하면 점수가 엄청 높잖아요. 그만큼 지원자들도 정말 많이 몰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옛날에 네카라 쿠베라고 했지만 요즘은 몰로코, 그다음에 샌드버드라고 해가지고 몰두센이라고 합니다. 두나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게 이제 연봉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복지도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광고라는 산업 자체가 플랫폼에서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비용 대비해서 얻을 수 있는 매출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직원들한테 복지 혜택을 굉장히 많이 줄 수도 있고 조금 더 기술적으로 우리가 더 뭐랄까요, 연구해 볼 수 있는 여유가 더 많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몰로코는 사실 그만큼이나 제2의 구글이라 불릴 정도로 들어가기 힘들기도 합니다. 네. 근데 왜 신입 개발자한테 이거 추천하느냐? 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우선은 큰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이 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 면접에 대한 경험이 제가 인터넷에 찾아본 바로는 정말 다 긍정적입니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군요. 영어를 써서 이제 면접을 보기도 하고 코딩 같은 경우에도 그냥 내가 어떤 플랫폼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단순히 코딩을 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라이브 코딩을 같이 합니다. 커뮤니케이션도 보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대면 면접이 뭐 한 3차, 4차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진짜 채용에 진심인 회사, 정말 테크 회사라는 것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를 좀 익히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들어가긴 굉장히 어렵겠지만요. 네, 네. 면접만으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입 개발자에게 더더욱 추천하신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채널 코퍼레이션, 몰로코 모두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어떤 스펙들을 갖춰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사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특정한 걸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냥 다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개발자 준비를 하는 과정 그대로 이제 준비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아까 제가 머신러닝 기반의 이제 업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 역량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를 뽑냐 아니면은 이제 연구자를 뽑냐가 좀 나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발자를 뽑을 때 이제 개발자 역량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술적 이해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장점, 나의 뭐 삶에 대한 태도 같은 걸 보여주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연구직은 어떻게 보면 석사, 박사를 거쳐야지 내가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사실 가져야 된다. 좀 안타깝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취업어때 목요일 코너 육아릿. 오늘은요, 신입 개발자의 첫 직장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 줄 정리해볼게요. 먼저 가리쌤부터 해주시죠. 네. 첫째, 첫 회사 선택에 너무 긴 시간은 쏟지 말자.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정해서 작지만 큰 임팩트를 낼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시야를 넓히자. 두 번째, 사스 제품을 만드는 스타트업에 성장성이 높은 회사들이 많다. 하나의 커리어 선택지로 참고해보자. 셋째, 스펙을 쌓기보다는 산업과 회사를 공부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보는 눈을 키우자. 네, 알겠습니다. 에런, 우리 류충모 씨도 세 줄 정리해 주시죠. 네, 그래서 첫째로는요, 신입 개발자들의 첫 회사는 연봉도 중요하지만 커리어 성장과 물경력이 되지 않을 곳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첫 취업 회사로 야근이 심하지 않고 적당한 시간이 확보되고 존경할 만한 선임이 있는 곳이 커리어 성장에 있어서 이상적이다. 셋째, 취업하려는 대다수 산업군은 사스이며 그중 B2B가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하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만나요.